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오늘은 3인국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정말 너무 유명한 가사 작품이에요. 조선전기 양반 사대부 가사 중에 대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충신연주지사에 속합니다. 충신연주지사가 무슨 의미고, 어떤 작품이 그 충신연주지사의 공식을 좀 만들어냈는지는 여러분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고려 가요 있죠? 그 영상을 찾아가서 공부하시면 훨씬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서의 정과정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 연결해서 3인곡을 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목 보시죠. 사민곡. 민을 생각할 사자예요. 생각할 사자. 생각하다.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이고 여러분 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철이라는 작가가 지은 작품이고 정철은 조선 중기에 아주 대표적인 정치가였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죠. 정치가로서는 많이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술을 쭉 마시고 막 코가 빨개지고 막 정신 없이 조회에 임금이 하는 조회에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뭐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문학에서는 거의 조선 전기 후기를 총망라해서 가사가 대단히 유행하는 갈래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유행하는 갈래, 그 부흥했던 그 갈래에 정말 최고봉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창작했던 사람이 정철이다.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철이라는 사람이 지은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여러분 미인은 무슨 뜻이다? 선생님 여기 정리해놨어요. 옛날에 미인은요 용모가 아름다운 남녀 모두를 가리켰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미인하면 남자도 가리키나요? 아니죠. 아름다운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의가 축소됐다. 어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의 의미. 단어의 의미가 남녀 모두를 가리키다가 여성들 이렇게 좁아진 거죠. 그래서 어의가 축소된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전기 양반시가에서는 보통은 임금을 의미하는 시어로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 별표 체크하시고요. 왜 임금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중세 사회는 절대군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이 정말 잘생기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최고의 유전자들이 조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거잖아요. 뭐 간택을 해서 신부감을 뽑았으니까 정말 외모며 뭐 재능이며 이런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 왕비로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또 임금이 됐었으니까 좀 잘생기기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설사 잘생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군주자의 제재 하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못생겼어도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반시가에서의 미인은 임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적 상황은 이별이고 대응 방식은 그리움이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성격은 충신연주지사, 유배문학이다라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드렸어요. 충신연주, 충신이 주인을 사모할 연자. 그리워할 연자, 충신이 주인을 그리워하는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충신 연주지사의 설정은 뭐였다? 충신이 신하가 임금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신하는 여성으로, 임금은 남성으로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것으로 설정이 바뀌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맥락 하에서 작품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여성인데 사실은 신하가 여성의 탈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작품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읽으면서 해석할게요. 이 몸이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삼기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자,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맥락 맞춰서 집어넣으십시오. 이 몸이 태어날 때 사람이니까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생연분이며 한평생연분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이렇게 점지해준 태어나기 전부터 점지해준 그런 연분 인연이며 하늘이 뭐를 이리던가 이것을 하늘도 알고 있어 서리
영탄적 어조인 거 알고 계시죠? 하늘이 물을 내리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이 하나 날 괴시니 괴다 사랑하다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별표. 나 하나 젊어 있고 님이 하나 날 사랑하시니. 여러분 옛날에 일부 다처제였었잖아요. 여인이 여러 명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젊었어. 그리고 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 얘기인 거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견주다, 비교하다, 동그라미, 별표. 노여는 전혀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 이 사랑을 비교할 데가 전혀 없었어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죠. 평생에 원하여대 한데 예자 하였더니 평생에 소망하는 것이 함께 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였죠. 무슨 뜻? 살다, 지내다, 지나가다. 맥락 맞춰서 지나가다. 맥락 맞춰서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평생의 소망이 함께 지내자, 함께 살아가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정서 노출. 정서 직접 노출됐고요. 자,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상황이 뭐구나. 이별했구나. 라는 거 알려주고 있죠. 정서는 그리움이고요. 엊그제 과거입니다. 과거.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정에 올랐더니 여러분 광안전은요 써놨나요? 안 써놨네요. 천상계의 궁궐이에요. 천상계 궁궐인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화자가 유배에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 지도를 그려보면 화자는 지금 여기가 유배지예요. 우리나라 유배지가 뭐 제주도, 뭐 복일도, 추자도 뭐 이런 남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유배지에 와 있는데 유배지에서 봤을 때 한양은 방향이 어때? 위쪽이거나 북쪽이죠. 그래서 우리 유배문학에서 위쪽이나 북쪽을 가리키는 표현들 그런 것들은 임금이 계신 궁궐을 가리킬 때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광안정이라든지 배곡루라든지 이런 거는 천상계의 옥황상제와 관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 라는 걸 기억해 놓고 가세요.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제 광안전, 그 다음 선생님 또 무슨 얘기했어요? 배곡루 또는 옥루라고 그냥 얘기해도 되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부터 기억 뭐다? 임금이 계신 궁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엊그제까지 님을 모시고 광안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더대 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는가, 인간계에 내려왔는가 그러고 있는 거죠. 이 하계는 그럼 뭐겠구나. 여러분 광안정이 임금 계신 한양이고 궁궐이라면 지상 거기서부터 떨어진 지상이라는 건 유배지를 의미하겠구나 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광안정에 있다가 인간계로 귀향을 내려왔어. 인간계로 내쳐졌어. 그럼 여러분 무슨 화소가 드러난다? 적강화소가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적강이 뭐였다 여러분? 귀향 가다 내려오다. 그래서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귀향 온 신선이나 선녀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 뭐가 드러난다고 얘기해라? 적강화소가 드러난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알고 가십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적강화소가 등장할 때요.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눠져 있죠. 천상계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지상계로 내쳐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공간은 이원론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 두 개가 분리되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이 좀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가사에도 적강화소가 있기도 하고요. 주로 이런 적강화소가 나타나는 건 조선 후기 영웅소설류들이었었죠. 그런 데서 여러분 적강화소 나타난다라는 거, 적강화소 개념이 뭐인지 잘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자, 여기 이 화자도 임금과 함께 있다 천상계에 같이 있다가 지상계 유배지로 왔어요. 올쪽에 빗은머리 엉클어진 지 3년이다. 오, 유배 기간 벌써 몇 년 됐어? 3년이나 지났어요.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하여 곱게 할고. 연지분 파우더, 연지분지 빨간색 이렇게 볼터치. 그 여러분 이거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단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화자 너무 웃기죠. 만약에 우리가 현실이라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님이랑 헤어졌어요. 그렇다고 내가 화장을 안 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품 속에 있는 시적 화자는 자기 어떤 특정 상황에 곧잘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전혀 다른 것이 의미도 없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화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화자의 상황이 뭔 거야? 님과 이별한 거잖아요. 님과 이별했으니까, 그리고 3년이나 지났어. 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 말지 이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너무너무 긴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장을 하는 이유도 오로지 님 때문인 거죠. 그런데 님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렇게 지내온 지 3년이 됐으니까 내가 화장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 상황에 고착되어 있는 화자는 화장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화장 안 한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마음에 맺힌 시름, 첩이 쌓여 있어.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 자, 여러분, 시름이 어떻게 쌓여요? 시름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요거는 추상적 정서예요. 자, 인간의 정서는 모두 다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첩첩이 쌓였다 그러면 눈에 보이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표현기법 뭐라 그런다? 추상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한다. 자, 별표 3개 갑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추상의 구체화할 때 추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문학에서는 뭘 말한다? 인간의 정서. 외로움, 슬픔, 비애, 희망, 행복, 지금처럼 시름, 이런 것들 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간의 흐름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언제까지 봄 끝, 여름 시작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로 문학에서는 인간의 정서나 시간의 흐름을 추상의 범주 안에 넣고 있다. 이거를 눈에 보이게끔 바꿔 구체화, 감각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죠. 시각적으로 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바꿔내는 걸 추상의 구체화라고 한다. 실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첩첩이 쌓아놨어. 눈에 보이게끔 바꿨다. 이해되셨죠? 짓는 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대구 문장도 보이고 있고요. 한숨 쉬고 눈물 떨어뜨리고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별했기 때문이란 얘기죠.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시름은 정말 끝날 생각을 안 하네.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러고 있는 중이죠.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자, 선생님 무심 의미 여기 적어놨습니다. 의미 별표 5개 하시고요. 암기하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욕심 없다. 두 번째 사악한 마음이 없다. 세 번째 아무 생각이 없다. 네 번째 생명이 없다인데 거의 한 70~80%가 욕심이 없다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는 끝없이 시름에 겨워하고 있죠. 그런데 무심한 세월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휙 하고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기에 무심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간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비인 거죠. 나는 시름의 끝이 없는데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 대비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염량이 더위와 더울 염자, 서늘할 양자예요.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때를 알아 가는 듯 곧튀어 오니, 곧튀어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다시 암기하시고요. 다시 오니 듣고 보고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그럼 여러분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계속 교체가 되고 있었을 때 자연은 끝없이 바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화자가 자연을 보고 즐기면서 할 일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아니죠. 자연 친화 작품에서는 보고 듣고 느낄 일이 많기도 많다 그러면 자연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즐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님과 이별하고 한숨, 눈물, 시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듣고 보고 느낄 일이 많다라는 거 해석 주의하셔야 돼요. 전체 분위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느낄 일이 많았는데 그거 다 뭐냐면 이런 식인 거지. 장마가 오네. 비가 많이 오고 있네. 님은 뭘 하고 계실까? 이거지. 겨울, 눈이 펑펑 하얀 눈이 내리고 있네.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릴 때 나는 님이랑 같이 어떻게 놀았는데.
뭐 이런 거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든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기는 무엇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님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가십니다. 동풍이 봄바람으로 해석이 됐네. 자, 계절이 뭐다? 봄이다. 잠깐 불어 적설을 쌓인 눈을 헤텨내니 풀어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네모박스하고 별표 5개 하고 가십니다. 두세 가지가 피어있구나. 가득이나 냉담한데 자 공기는 굉장히 아직까지 차가워요. 그런데 매화가 피어서 암향도 많이 나오는 단어 동그라미 별표 은은한 향기로 해석하는 단어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매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추니 달 별표 5개.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과 님을 연결. 자 달이 따라와서 내 베갯머리에 이렇게 비치는데 그걸 보면서 님을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달과 관련해서 별표 5개짜리 기억하고 가야 되는 양반시가를 읽어내는 배경지식 선생님 정리해놨습니다. 양반시가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 선생님 영상을 봤던 친구들은 아마 앞부분에서도 좀 봤을 것 같아요. 임금 상징하는 자연물들은 선생님 영상도 좀 따로 찍어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중요해가지고. 자, 하늘, 우러러봐야 되는 대상. 하늘에 있는 빛나는 것들 모두 다 임금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늘, 해, 달, 별, 북극성 크게 빛나는 별, 1월 해와 달을 한자어로 성신, 별성, 별신, 별 이런 단어 한자어들까지 기억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달을 보면서 임금을 생각하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됐죠?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여러분 요 맥락 기억하고 가십니다. 역시 별표 5개. 요게 어떤 맥락이냐면 선생님이 조금 추상화시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있어요. 님이어도 되고요. 뭐 아무튼 누군가야. 누군가. 이게 뭐 할머니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 어떤 누군가인데 내가 뭔가를 보내요. 그 누군가에게.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싸웠어. 근데 그 친구랑 너무 화해하고 싶어. 근데 그 친구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초콜릿을 좋아해서 내가 어느 날 집에 가다가 초콜릿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친구 책상에다가 이렇게 몰래 넣어놨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몰래 아니고 뭐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써서 미안해 뭐 이렇게 써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냥 초콜릿을 넣어놓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초콜릿을 그 친구가 봤어. 그리고 내가 보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초콜릿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초콜릿인가요? 아니면 야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로 줄 때 또는 무언가를 보낼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담겨간다? 내 마음이 담겨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능으로, 시적 기능으로 뭐라고 말한다? 감정 전달의 매개체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보낸다라는 맥락이 있으면 그때 그 사물은 감정 전달의 매개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도 써먹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기억하고 가시고요.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봄이 끝나갑니다. 자, 매화 감정 전달의 매개체라 말씀드렸고요. 매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님을 향한 충절, 절개 이런 의미인데요. 왜 이런 의미가 나왔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그게 바로 사군자입니다. 별표 5개 또 하고 가십니다. 사군자는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죽자. 그리고 이 사군자에 뭐가 좀 추가될 때가 많으냐면 소나무 정도가 추가될 때가 많아요. 상록수잖아요. 겨울이 됐을 때 모든 나무들이 죽었을 때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게 된 거야. 지조나 절개는 그럼 얘들아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요 사군자들이 공통적으로 뭔 거예요? 자기 색을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색이 변에 마땅한 가을이나 겨울에 자기 피어나거나
생명을 얻거나 남들이 다 죽을 때 자기 혼자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색깔을 바꾸지 않는 거 이런 애들이 다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됐고 우리가 그런 자연물들을 사군자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매화를 여러분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 님을 향한 충정이다, 절개다, 지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다. 이해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조절개하면 뭐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억에 담긴 이중적 심리 여러분 여기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그랬잖아요.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너가 뭐예요? 매화죠. 매화를 보냈어. 그래놓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는 좀 이중적인 심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님이 매화를 내가 보냈을 때 이렇게 님이 그걸 딱 받고 나서 이 매화 와 향기 너무 좋고 꽃 너무 예쁜데 이거 누가 보냈어? 그러니까 옆에 궁녀가 있다가 또는 뭐 내시가 있다가 정철이 보냈사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정철이 보냈어? 걔가 아직도 유배지에 있었어? 아이고 걔 고생 많았겠다.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임금이 얘기해 주길 바라는 님이 그렇게 자기를 그리워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 매화를 보고 날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설렘의 정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그 반대의 정서가 또 있는 거예요. 반대의 정서는 뭐냐면 의구심, 회의감 이건 뭐냐면 의심이란 뜻이죠. 님이 너를 보고 과연 어떻게 여겨주실까? 불안감 연결해서 불안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지. 정철이 보냈사옵니다 이렇게 내시가 얘기하는 순간 임금이 탁 그걸 받고 아우 기분 나빠 저리 치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또는 정철이 보냈습니다 이랬을 때 정철이 누구야? 그런 애가 있었어? 저리 갔다 치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심 의구심, 불안감 이런 이중적인 정서가 좀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네. A에 사용된 매화를 보고 너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 의인법 사물에 인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봄이에요, 여러분. 자, 3인곡에서는요. 사계절의 흐름이 나오고 사계절 내내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감정 전달의 매개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해 가실 거예요. 꽃지고 새잎이 나니 자 잎이 났죠. 꽃이 졌고요. 여름으로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녹음이 깔렸는데 자 우리 자연친화 작품들 상춘곡이나 면왕정가에서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들이 좀 존재하고 그건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상춘곡 면왕정가 자연친화 작품이고 정말 기본 작품이니까 공부하고 오시고요. 여기 녹음,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푸른 나무 그늘이 깔려 있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비단 장막 안이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 안이 텅 비어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기법이 뭐냐? 외로움의 시각적 형상화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인의 방에 이렇게 비단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데 상상을 해본다면 이 비단 커튼 안에 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님과 내가 함께 있고 막 하하하 꼴깔깔 호호호 뭐 이렇게 즐기고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지 혼자. 님이 없이 나 혼자 있는 모습을 비단 장막 안이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 안이 텅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서는 뭔 거야? 고독인 거죠. 외로움. 그런데 그거를 뭐로 바꿨다? 비단 커튼이 있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텅 비어있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풍경처럼 그려냈다. 그래서 외로움의 시각적 형상화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그럼 여러분 부용은 연꽃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많이 나와요. 연꽃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렀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아마도 뭐였겠다. 휘장이나 병풍이었겠다. 그 연꽃 무늬의 휘장을 걷고 공작을 쓰놓은 병풍을 이렇게 쫙 둘러두니 가득이나 시름이 한데 하다 뭐다 크다 크다 많다.
가득 시름이 많은데 가득 시름이 큰데 날은 어찌 이리 길던가. 원앙이 새겨진 천금자예요 여러분. 비단금자 천금자. 원앙이 새겨진 천을 버여놓고 펼쳐놓고 오색의 선을 풀어내요. 오색의 실을 풀어내요. 금자로 견화이셔. 자 견우다. 재단하다. 금자로 재단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원앙이 새겨진 천이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님의 옷을 재단 6번 떠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님의 옷을 만든 겁니다. 수품은 카니와 뭐뭇은 카니와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여러분 의미가 두 개야. 뭐뭇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석하거나 뭐뭇은 커녕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무엇은 물론이고 솜씨는 물론이고 제도도 디자인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윤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는데 원앙이 새겨진 천에 님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야 솜씨 훌륭해. 디자인 갖췄네. 이러는 거지. 한자성어 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 차화자찬이 나온 거죠. 차화자찬 있고요.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지게가 뭐로 만들어졌대요? 산호수로 만들어졌대요. 상자는 뭐로? 백옥으로 만들어졌대요. 유배지에서 이게 말이 돼요? 아무렴 지게가 산호수로 만들었을까? 이거 다 뭐다? 좀 보통의 것을 평범한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미화법이 사용이 된 거다라는 얘기고요. 백옥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어머머머머머 나왔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뭔가를 님에게 보내고 있다. 그럼 이 무언가는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죠. 감정 전달의 매개체다. 그럼 무엇을 보내고 있구나?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뭘 담았다? 내가 만든 옷을 담은 거죠. 그리고 님이 계신 데를 바라봤어.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뭐가 막았어요? 산과 구름이 막았어요.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으시고. 자, 머흘다 기본 원형이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이 딱 험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과 구름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보다 장애물이다 라는 거죠. 천리 말리기를 누가 찾아갈까?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 것처럼 반겨주실까? 역시 이중정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봄에도 어떻게 됐어요? 봄에도 여기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기대감도 있지만 혹시 날 까먹으셨으면 어떡하지? 날 잊으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나인 것처럼 반겨주실까? 반겨주셨으면 좋겠어. 기대감도 있고 과연 의심의 정서도 있고 이중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절 언제였다? 여름이었다. 관련 소재 뭐였다? 녹음이었다. 감정 전달의 매개체 님의 옷이다. 여러분, 님의 옷은 뭘 의미한다? 화자의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감정의 상태, 정성을 의미한다. 여러분, 옷은 옛날에 뭐 이렇게 무슨 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뜨뜨뜨뜨 박아서 만드는 게 아니래잖아. 그죠? 한 땀 며칠 걸려서 정성껏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상징하는 감정 전달의 매개체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서리가 내렸어요. 계절이 뭐로 바뀌었나요? 가을로 바뀐 거죠. 서리, 가을과 관련된 소재다. 기러기가 울어. 기러기, 객관적 자연물이야. 그런데 운데 슬픈 건 누구야? 화자야. 그런데 기러기가 슬프다라고 말했어. 감정이입인 거 알고 계시죠? 울며 니다 살다 지내다 지나가다 나와 있고요. 쟤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때로 해석하는 단어. 때로 해석하는 단어가 적도 있고 제도 있고 그랬다. 그지? 하룻밤 서리가 내리고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 위로에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 염은 발이야 발. 발이 뭐냐면 이렇게 창이 있으면 문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구슬로 마치 커튼처럼 이렇게 안쪽이 안 보이게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발이에요. 우리 중국집 같은 데 갔을 때 여전히 있는 곳이 있죠. 그죠?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듭말이, 니은말이는 뭐뭐으니 또는 뭐뭐하니, 뭐뭐니라고 해석하는 어미.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드니 동선의 달, 북극의 별, 님 연결. 자, 앞에 나왔죠? 뭘 의미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님이 신과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달과 별은 임금이다. 맑은 빛을 청광. 자, 달빛 별빛이었겠다. 맑은 빛을 지어내요.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봉황루 어디다? 임금 계신 궁궐이다.
천상계의 궁궐인데 임금 계신 궁궐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봉황루도 있었고 광안정도 있었고 배곡루도 있었고 이거 다 뭐다? 임금 계신 천상계, 임금 계신 궁궐을 의미한다. 맑은 달빛 별빛을 잡아서 님이 계신 궁궐에 보내고 싶구나, 붙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기억에 나타난 발상법 별표 5개. 무슨 생각의 방식이 나타나 있냐면요. 여러분 달빛 별빛이 이렇게 비쳤어. 너무나 맑은 빛이었어. 이거를 님에게 내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님에게 휙 날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달빛 별빛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보내고 싶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소망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 간절한 소망을 때문에 내가 객관적인 자연물 할 때는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야.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의지로 그 별빛을 잡아가지고 어딘가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객관적 자연물을 내 의지, 너무 소망이 강렬하다 보니까 주관적이고 의지적으로 바꿔내는 표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달빛 별빛을 잡아서 봉황루에 쫙 던지고 싶다.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자연물을 자기가 이렇게 막 바꿔버리는, 보내버리는 그런 표현, 그런 발상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위에 걸어두고 무엇을? 내가 보낸 청광을, 맑은 빛을 누가 위에 걸어두고, 누가 주체 누구? 주체 님인 거죠. 파랑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다 비추어 심상궁곡을 점락같이 맹그쇼셔. 심상궁곡, 깊은 계곡, 깊은 산, 오타 났다. 깊은 산, 깊은 계곡까지 점락같이 대낮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은 산, 깊은 계곡. 여러분, 빛이 들어갑니까? 빛이 안 들어가는 곳이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원래대로 하자면 햇빛이나 별빛이나 달빛이 잘 안 비쳐요. 깊은 산에, 깊은 계곡에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보낸 맑은 빛을 누가 귀에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낮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청광. 여러분, 뭘 상징한다? 선정은 좋은 정치라는 뜻이에요. 좋은 정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청광을 보내면 그 빛을 활용해서 임금께서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선정을 베풀어 주시면 봉황루 아까 궁궐이라 얘기했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심상궁곡, 깊은 산 깊은 계곡, 빛이 비치지 않아가지고 시들시들 풀들이 다 시들어가는 그곳,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탄에 빠진 백성들 막 빛이 없어가지고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데 청광을 쫙 비추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대낮처럼 바뀔 거라는 얘기야. 대낮처럼. 응? 선정의 소망, 좋은 정치를 펼쳐가지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치를 하셔가지고 도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좀 다 살려주세요 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굉장히 공적인 소망을 얘기한 거예요. 선정을 베풀어 달라. 요 비슷한 표현이 음의 이연풀을 다 살려내어서라는 관동별곡에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음에는 그늘진 벼랑, 이용풀, 시든풀 다 살려내라. 좋은 정치를 해서 음의 이용풀, 그늘진 벼랑의 시든풀은 그럼 여러분 뭘 의미하겠어요? 심상궁곡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좀 다 살려주십시오. 선정을 베풀어줘서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 읽어갈 수 있죠. 자, 이 이면에 여러분 개인의 욕망이 있다면 어떤 욕망이 있겠구나. 임금이 선정을 베푸는데 거기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보내는 청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이 선정을 베풀 때 누가 필요하다, 그 옆에는 반드시 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나 좀 불러주세요 하고 있는 문장이다 라는 거죠. 됐죠? 감정 전달의 매개체 나왔습니다. 청광은 뭘 상징한다? 선정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절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건곤이 폐색해 천지가 닫히고 막혀서 흰눈으로 하나의 빛깔일 때, 자, 한 나오면 하나이라고 해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쟤는
네, 때라는 뜻이었다. 앞에도 나왔다. 흰눈 나왔다. 계절 바뀌었구나. 겨울로 바뀌었구나. 체크하시고 가시고요.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마저 끊어져 있다. 흰눈으로 쫙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지. 사람도 없고 새도 없고 인적이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보시죠. 소상강 남쪽 지방도 추움이 이러한데, 자, 소상강 중국 지명이야. 중국의 남쪽 지방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 보통 남쪽은 북쪽보다는 조금 덜 춥잖아요. 근데 화자가 있는 곳이죠. 여기 유배지. 화자가 남쪽에 와 있단 말이야. 그 유배지인데 근데 그날 너무 추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걱정했어. 아, 이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 백옥루 뭐다 임금이 계신 곳, 임금이 계신 궁궐이다. 우리 나왔죠. 광안전, 백옥루, 봉황루 하면 임금 계신 궁궐이구나.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옥루 고처. 자, 그 높은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겠니까. 임금 계신 그 궁궐은 얼마나 추울까. 너무너무 추울 텐데 이러고 있는 중이지. 걱정하고 있네. 그치? 양춘을 봄의 빛을 붙여내요. 잡아내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여러분 발상법 우리 앞에랑 똑같아. 맑은 빛 청광을 잡아내서 어떻게 뭐라고 나왔어요? 청광을 여기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이 문장이랑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죠. 이 문장. 모천 비추네를 옥루에 올리고죠. 이 문장. 모두 다 발상법이 뭔 거다? 객관적인 자연물.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자연물을 자기가 막 잡고 뭐 이렇게 쥐고 이래가지고 님이 계신데 쫙 보내는 그런 주관적 의지적 변용이 나타났다. 의도는 뭐다? 내가 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님이 따뜻했으면 좋겠어. 간절한 소망의 부각이다. 그 얘기인 거죠. 홍상을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여며 입고 취스를 푸른 소매를 반 정도 걷어 일모 해가 저무는데 수죽 대나무의 의지에 행가림 키다 나왔죠. 네, 생각하다라는 단어였던 거 기억하십니다. 생각하다. 그럼 행가림 하면 명사예요. 해가 저무는데 대나무에 기대어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님을 향한 생각이었겠죠. 짧은 해 쉽게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푸른 등 걸어놓은 곁에 전공문은 악기야 여러분. 악기. 공을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택받고 턱을 받치고 비겨시니 비스듬히 쓰니 원앙 여기는 금이 여러분 이불 금자입니다. 앞에 한번 확인하실까요 여러분? 앙금이 어디 있었냐면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여름에 있었죠. 요때 금자는 여러분 청금자였어요. 청금자. 원앙이 새겨진 천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앙금도 차고 차도 찼어야 금은 뭐다? 이불 금자예요. 원앙이 새겨진 이불이 차게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여러분 원앙 이불이 있어. 원앙 이불. 근데 원앙은 뭐의 상징인지 혹시 아시나요? 원앙새는 부부 금슬의 상징이에요. 부부 금슬의 상징이기 때문에 원앙 이불은 여러분들이 덮고 자면 돼? 안 돼? 여러분 결혼 안 했잖아. 그게 여러분 덮고 자면 안 되는 이불이야. 원앙 이불은 부부가 덮는 이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차갑대. 라는 얘기는 내 옆에 님이 없어서 외로워 라는 얘기고요. 님이 없어서 외로운데 이걸 외롭다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원앙이 새겨진 이불이 너무 차가워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다? 외로움의 촉각적 이미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겨울입니다. 겨울에 뭘 보내고 싶어 했어요? 양춘을, 봄의 빛을, 또 모천 비친 해,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보내고 싶어 했죠. 왜? 걱정 때문에. 님을 향한 걱정.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이 겨울에.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고 그 사계절에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감정 전달의 매개체. 봄에 뭐 있었어? 매화. 여름에 님의 옷 있었고요. 가을에 청광이 있었고요. 겨울에 모처음에 비친 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 결사 부분이 됩니다. 하루는 12때 한 달 30날 잠깐이라도 생각 마라 이 시름을 잊어버리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까지 뼛속까지 깨치셨으니 사무쳤으니 깨척까지 사무쳐 있으니 편작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3개 여러분 중국의 명의야 명의
너무 유명한 의사죠. 이 사람이 벌써 고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써 해부했대요. 해부도 해보고 인체의 장기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뭐 그 동양의학과 거의 그 자연과학적인 서양의학적인 그런 기법 모두 동원해가지고 정말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병에 정말 능통했었다라는 유명한 의사예요. 전설상에. 근데 이 편작이 열이 오나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 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병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의사가 못 고쳐요. 병명이 뭘까? 우리 이런 병을 뭐라 그래? 상사병. 사랑해서 생긴 병인 거죠.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생긴 병.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생긴 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어? 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편짝이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아,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나는 상사병에 걸려 있어요. 이러는 거죠. 차라리 쉬어디어. 여러분, 죽어 없어져서 라는 뜻입니다. 죽어 없어져서 법나비가 되리라. 여러분, 죽어서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불교의 뭐야?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죠. 우리 이별 노래에서 윤회가 쓰였다 그러면 죽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도 다시 사랑할 거야.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때 우리 주로 이별 노래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 갖다가 씁니다. 이런 것도 우리 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으로 좀 알고 가시면 참 좋겠죠? 자, 죽어. 왜 죽어? 현실에서는 지금 현재 이승에서는 현세에서는 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뭐로 다시 태어날 거야? 법나비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럼 법나비는 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고요.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있다가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마 가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차려 하노라.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이렇게 앉을 거예요. 그러면 네 님은 나비 무게가 안 느껴지잖아. 그래서 알아 몰라? 몰라도 괜찮아. 님이 나인 줄 몰라도 좋다. 나는 그냥 내 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법나비에 나타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님이 알아? 몰라. 소극적이야. 그래서 기뻐 슬퍼? 슬퍼. 애상적인 사랑이야. 그렇지만 내가 님에게로 가서 이렇게 내 옷에 옮잖아요.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을 맹세하죠. 헌신적인 사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나비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 3인곡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 별표 5개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에 나타난 율격을 통해 드러나는 이 시가의 갈래.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하자. 무조건 세 글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오음절 이상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으면 요거는 시조 종장의 율격과 같다라는 얘기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시조 종장의 율격과 동일하게 마지막 문장을 끝내주는 가사를 우리는 뭐라 그랬다? 정격가사라고 했다. 조선전기 양반가사의 특징이다. 정격, 정확하게 격을 지키는 거죠. 그런 가사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최종 화자의 정서는 뭐냐? 내가 죽어서라도 나비가 돼서라도 님을 영원히 따를 거야.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가지고 온 게 뭐였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죽은 다음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위인곡입니다. 여러분,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 충신 연주지사, 신하가 임금에게 보내는 노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보내는 노래라는 탈을 쓰고 있는 그런 노래 한 편을 살펴보셨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화자가 자기 마음을 어떤 사물에 담아서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죽어서 나비가 돼서 하고 싶은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고 암기하시고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배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년이 지났는데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했어. 이 내가 쓴 글을 읽으시고 혹시 날 불러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네, 임금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작품이 송미인곡입니다. 송미인곡. 여러분, CR보고 유튜브 보시면요. 우리 학원 원장님께서 송미인곡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서미인곡이랑 송미인곡 두 개의 영상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네, 조선전기 유배문학의 가장 대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작품 모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고전 문학은요. 쌤 지금 하는 것처럼 해석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 해석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고 가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어도 대충 무슨 뜻인지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의 내공을 키우시는 공부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